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환입니다. 오늘은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조 왕건에서 그려진 왕건의 출생과 성경 앞으로 후삼국 시대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또한 대입하게 되는 인물인 공예는 물론 결혼과도 기이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공예의 인연은 기이할 정도로 각별하게 묘사됩니다. 신라군에게 쫓기며 성하고 인근 3달 사이 번교 설명회로 가고 있던 공예와 그의 이모가 왕룡의 도움을 받았을 때 장기간의 추격으로 몸이 상한 공예의 이모가 숨을 거두는 날 왕건이 태어났습니다. 왕룡은 동생 왕평단을 지켜 왕건의 출생을 알리며 3달 사이에 제를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번교 스님에게 공예를 인도해 준 것도 왕룡이었습니다. 조선 대사의 예언을 믿는 왕룡은 왕건에게 엘리트 교육시키는데 어린 왕건이 언급으로 봐 중국, 일본, 베트남에도 가보았고 이동하다가 해적과 마주치기도 하는 듯 온갖 경험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왕룡은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주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늠름한 10대로 성장한 왕건은 부친 왕룡을 따라 살아보려 하던 도중 스스로를 장군이라고 칭하는 마삭두라는 이름의 선적 도막과 패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행 중 선적 공예와 정건 두 성령의 활약에도 수세에 몰려서 한 무리 신라 군사들을 거느린 대장이 나타나 마석들 한 칼에 베어버리고 왕건 일행을 구해줍니다. 모두가 알겠지만 이때 왕건 일행은 일행을 지킨 스님 중 한 명의 선정 스님은 달만이 공예였습니다. 당시 신라 군사들의 대장은 바로 각건 이영의 무관이 든 견훤이었습니다. 이는 비록 작정의 그 의미심장한 만남이 셈입니다. 이후 왕건은 살아보려 온 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의용에게 확인하러 왔던 공예와 이를 막아선 견훤이 서로 대등하게 겨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건이 살아서 청년이 되고 나서는 조선 대사의 부탁에 따라 젊은 견부 대사를 당나라에 보내주고 이후 조선 비가를 조선 대사에게 받게 되면서 왕건은 영시공이 조선 대사가 말한 예언이 주인공이 됩니다. 조선 비기를 누우며 조선 대사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왕룡이 성왕을 공예에게 넘겨주려는 의도를 정확히 알아맞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가주가 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따라 공예를 관련했을 때 애니를 계하고 있던 공예의 환대를 받습니다. 왕건은 아버지 왕룡의 뜻을 이어받아 이대에 걸쳐 공예에 관심을 사기 위해 가사를 탐진해 가며 성악의 공성을 지어 대원국의 육국왕 공예에게 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군필 능선 박수리학 결의 행제를 맺습니다. 공예의 명령에 따라 금성 행 강원도 김학원 금성령 부관령 금성군 태수로 가있던 아버지 왕룡의 죽음과 스승 조선 대사의 업적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겪습니다. 비록 이 일로 인해서 가사를 모두 들었으나 숙부 왕병탈과 사촌 아우들인 왕신년 왕신 행제가 나중에 다시금 가사를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성장론 중 강장자의 딸인 예라를 사랑해야 되고 청혼에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의해 청혼은 무산되고 정관과 강장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떨어지며 맞아 떨어지며 연어가 국내의 비가 되었습니다. 첫사랑에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훗날 강장자가 권력을 개최해 국내에게 지켜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걸 보자면 결과적으로 왕명이 연하와의 청혼을 받은 건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이나 하였으나 이 사건 왕건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왕건은 업무에만 집중할 뿐 장관은 그냥 애인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청혼이 파혼된 수저로 수를 넘어서 무기력하게 연하를 빼앗겼을 뿐더러 연하가 멘탈을 붕괴하는데도 왕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연하를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경관은 일부러 왕건에게 연하와의 혼례를 주도하게 하는 잔혹한 일까지 시킵니다. 왕건이 미래가 생창하다는 걸 알아본 성곽 근처의 정주 현개성시 깊은군역 일대의 호조 유장자는 왕건이 주도하는 금성 공략에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애동딸 고려 태조의 첫 황후가 되는 신의 황후 유시로 하여금 왕건의 하녀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연하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에 대한 반동으로 워커홀릭스러운 모습만 보이며 왕건은 유장자의 집에서 반년이 넘게 머물면서 업무에 신경을 쓸 뿐 유장자의 부탁을 다 물리치고 유장자의 딸에게 관심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조 공략이 실현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유장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왕건에게 독주를 매겨 장씨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딸에게 시침을 들게 만들어 결국 왕건이 자신의 딸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때 장씨 혼미한 왕건의 눈에 유장자의 딸이 연하로 보이게 연출되어 왕건의 트라우마가 어떠한지 다시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왕건은 태봉의 국왕 국녀가 성곽을 도구로 삼는 뒤에 국녀의 휘하의 태봉의 장군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진작부터 왕건을 높이 사던 국녀의 제의로 결의 형제를 맺게 됩니다. 국내의 영토 확장 과정에 있어 왕건은 다른 장군과는 달리 특유의 인원적으로 호족들을 다루며 충주의 요군단은 물론이고 중립을 평화하며 아들 키랑과도 결의를 두던 사벌적 호족인 이자계 등 지역의 호족들과 단독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헐백제군이 점령한 조량과 중령 탈환을 고심하던 도중 당시 일군피를 혀에 군주를 태평한 조안에 감탄해 그를 자신의 군사로 삼았습니다. 조령과 중령은 물론 낙동강 일대까지 장악하여 태봉의 영토로 간답니다. 이후 국내의 수행령에 따라 다니며 국내가 가진 제국의 꿈을 같이 이루기로 하고 제국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획기적인 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내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나중 당시 금성을 침공하게 합니다. 20대 후반에 되도록 장가를 들지 않던 왕건은 나중 침공을 계획하고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부인 둘을 얻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유장자가 자신의 딸과 장가를 들라는 요구를 받아왔지만 이를 한동안 거절했다가 술에 취시켜 딸이 밤시중을 들도록 만든 유장자의 행동으로 결국 장례를 약속하게 됩니다. 첫째 부인으로 삼고 나주 침공 시에 결탁하기 위해 만났던 나주의 호족 오타르의 딸과도 결혼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는 삼국지에서 유비가 간부인과 결혼한 뒤 이쪽 여동생 미부인과 또 결혼한 대목과 비슷합니다. 여러모로 이때 소식을 들은 공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놀랐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줄 알고
정관을 비롯한 신하들이 건장하자 곧 웃으며 왕과 나하고 혼인한다는구나 라고 말할 생각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충주 전선에서 허거지 대치했을 때 중량저염전투에서 큰 도움을 얻은 용달에 따라 세 번째 부인으로 삼습니다. 오랜 동안 거제로다가 첫 번째 부인과의 청혼을 약속한 뒤 국왕의 명령을 받아 세 번째 부인을 얻게 되기까지 고생한 왕건이 연원 때문에 절절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청년과 전략의 공작을 위해 장수들을 모아놓은 논하던 중 태평한 유금필 혀의 병절이 시간을 걸 필요가 없다면 선자병법 확실히 구절을 말합니다. 태평을 따라서 해당 구절을 읽던 왕관은 해당 구절이 성령 및 조정의 공략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태평을 자신의 군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척으로 종령아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던 조랑을 물론 낙동강 일대마저 점령하는 계획을 거둡니다. 이후로도 공예의 명예에 의해 북벌 총성사령으로 맡았다가 다시 이익에 참 나주로 구하였다는 등 여러 곳의 전장을 오게 되면서 작게는 공산전부터 훗날 훌상고위통일까지 함께 하는 장군들을 여러 만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특히 두 번째로 월산 나주 공공전에서 군사 태평의 계절 변화를 일금 개척으로 거의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적정 수달까지 점령돼 엄청난 전과를 이룹니다. 당연히 왕건이 집체 역시 대장군 도독 등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최고 별선의 시즌까지 올라갑니다. 한편으로 충주에서 있을 때 진표 율사의 제자인 석청 대사에게 간자를 받으면서 왕건은 다시금 예언의 인물임이 인임받게 됩니다. 이처럼 왕건은 성곽에 대호적이었을 때부터 태봉국 조정에서도 탁월한 인덕으로 젊은 장수들로부터 올라오기까지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충성심과 남달라서 자신의 의행이자 주권의 공개가 피습을 받은 뒤 미륵 관심법을 내세우면 사람들을 기고 다니는 아직도 변화 없는 충성심을 유지하던 몇 안 되는 측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광과 음부 정도에 불과하다. 정광 음부는 왕건을 경계해 적대적인 시기가 태봉명랑까지 길어서 미묘하지만 부당한 공개의 명령이나 심해진 세론의 참상을 보고 이하 장수들이 반발하고 공예를 나쁘게 말하거나 잊을만 하면 성곽 또는 조선 대사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왕건 자신은 그 불만이나 예언에 대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억눌러 왔습니다. 주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발을 치게 가면서 고집스럽게 충성을 하고 학령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작은 아버지 왕평달이나 자신을 길러준 사모들이 주위 참사를 받아 예배를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왕건의 충성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석정 대사에게 받은 간자에 대해서조차 폐하에게 보고하는 게 어떠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답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비와 두 태자를 죽여놓은 뒤 국리가 쓴 관시법 앞에서도 끝까지 인정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였습니다. 아지태의 만행과 임청길의 거듭된 참소, 정관과 음부 등의 모함, 혁명대사의 죽음 등으로 왕건은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국내의 관시법과 그 뒤 이어진 일들로 변함없는 충성심을 맹세하던 왕건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른바 사기장이라 불리는 홍유배환경
신승기 복지관이 주도한 역성혁명 모의에 대해서도 수없이 거절합니다. 이 과정을 몰래 듣고 있던 부인 유씨가 내용 가옷을 입음으로써 서로가 역성혁명 세력의 우두머리에서 주되다고 혼란을 경자해 도성 가까이까지 주도했던 혁명군의 움직임과 내군 부장 장애밀 연봉 성령 체험까지 다르게 됩니다. 역성혁명 소략에 성공하여 안가는 태공의 국왕 국내를 몰아내고 태평국을 멸망시킵니다. 황제로 통과하면서 권한을 건국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가는 황당을 수락하는 대신 국리를 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명성산으로 도망친 국내를 발견한 뒤 직접 가서 국내를 편한 곳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국내는 이미 왕후와의 마지막 만남 이전에 지국을 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건에게 자신이 했던 잘못을 반박하지 말고 성군이 삶의 뒷일을 부탁한 뒤 왕건과 마지막 만남을 가지기 전에 이미 어검으로 원부에게 자신을 주기도록 명령합니다. 왕건이 어리석에서 공연을 그대로 죽게 됩니다. 왕건은 역성혁명을 일으켜 태봉을 멸망시키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고려를 공부합니다. 그러나 고려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처벌에 남아있는 신국리 세력이 태봉국 전전세력으로 인해 곤란을 당합니다. 한성길 형제의 반란 시도는 장수정의 지시에 따른 기지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가장 큰 이을 세력이었던 명주의 김순식은 그 지인들은 허울대사가 설득의 반란을 막았으며 진선 선장 및 임충길의 반역은 군대를 보내 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함의 암살 시에는 독가살의 내군의 장인을 무장을 잊기도 하는 등 고려 건국 측의 국내를 추정했던 태봉국 전선 세력들의 문제로 크고 작은 곤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내부 사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 8관인으로 철원의 원한들과 백성들을 위한 뒤 태봉국을 멸망시키고 그것과 새로운 나라 고려의 도읍을 고향의 성곽으로 결정한 이후에 성곽으로 전도합니다. 한편으로 집안 문제로는 부각되었는데 적장자 문제로 인해 부인들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나고 조정도 분열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이 문제를 봉합해야만 한다는 처형의 시인을 받아들여 장인이 오다련과 요금달 등의 벼슬을 빼고 고향의 향유로 보냈습니다. 그의 폐사 출시 운동들 역시 서경 현재 평양으로 사면한 등 신하들과 왕실 내부에 모인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주 부인 유씨 소생의 아들을 병으로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재에게 천년 묵은 선상을 보내 상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명원 중에 던 신의 황후가 피접을 선택하며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국내 문제들을 정리하고 난 뒤 태자무 혼란의 해적을 정류로 세우고 나주빈 오씨를 황후로 책봉한 다음 후계를 안정시킨 다음 비로소 본격적으로 후백자의 싸움을 벌이지만 정물선 전투와 실제 역사상 안건이 최대 패배를 거려주는 공산 전투 그리고 3년 산성 전투까지 연이어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물선 전투에서 안건은 돌림병으로 그간 의지했던 군사 태평을 이뤘습니다. 주고하는 장군들을 살리기 위해 개남과 화해를 하였습니다. 안건은 개남에게 권리를 올려 형제 관계를 감사하고 밀시적으로 신라와의 국교를 끊어야 했습니다. 사천동생 왕실을 벌목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벌목으로 주고받은 시인의 죽음과 이를 들은 왕실의 자결로 인해 후백제의 관계는 들킬 수 없는 나빠졌습니다. 그 이후 사람을 침묵한 후백제권을 상대하다가 공산 집안의 지위에 얻은 그 상태에서
전투를 무리하게 강행해서 10,000명 이상의 군사와 신순겸, 김락을 비롯한 8명의 공시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공산 전투는 고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왕건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권력을 줬습니다. 공산 전투 이후 벌어진 3년 산성 전투에서도 왕건과 그의 군대는 호적과 변방장수들의 배신으로 위기를 맞아 여군필이 없었다면 죽었을 정도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여군필이 명하려고 최악의 상황을 밀었지만 연이은 패전에 자제로감과 무력감, 자괴감에 괴로워하다가 각혈하며 쓰러졌습니다. 3년 산성 전투에서 돌아온 뒤 일체 밖에 나오지 않으며 홀로 부를 사귀다가 그 분노가 배신한 호적들과의 장수들에게 이르렀습니다. 3년 산성 전투에서 고려를 배신하고 호백제로 도망간 호적들과 장수들이 가족을 철퇴로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들을 까마귀 밥이 되도록 하여 배신에 대한 철저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철치부심 끝에 준비한 시기 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하는 고청 전투에서 병력 규모는 적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전력 성공과 죽은 필리 선대사들이 도움 및 활력으로 대승을 거두고 적병 8,000명을 전사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 고려와 왕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장을 느낀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